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저께에 이어서 지금 10월 11일 날짜로 이제 추석 연휴 후 2부작 중 2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포맷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2부에는 그 아시안 게임 야구팀 얘기하고 이제 아시안 게임 전반에 있었던 어떤 그 좋았던 일, 개드립 결산 요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어저께 10월 10일 날 뭔가 결정난 게 많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패디나 이정우 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팀별로 보자면은 KT는 2위가 확정이 됐고 반면에 롯데는 트레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직이 됐다는 거는 이제 가을 야구를 할 경우의 수가 올해는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아직 좀 더 봐야 되는 팀들도 있고요. 물론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기아 좀 더 봐야 되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끝날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해야 되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한 팀일 수도 있겠죠. 두산은. 그죠? 그리고 이제 누가 최하위를 할 것인가 이것도 아직 결정난 바가 없고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두 경기가 열리는데 이제 10월 11일자로요. 보니까 이제 이 경기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산 롯데 대 키움 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면으로만 이렇게 보자면 에휴 롯데야 이미 이제 뭐 가을 야구 끝났으니까. 근데 투수가 박세웅이에요. 그렇다면 박세웅이 뭔가 예를 들어서 가을 야구는 좌절이 됐지만 일단 아시안 게임 또 금메달 리스트고 또 이제 사직 경기고 그리고 이제 내 개인 스탯이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 쉽게 예측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절박함이라든가 이런 그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의식이 없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고한 목표가 있습니다만 그렇고요. 키움하고 기아인데 그러니까 두산은 최원준, 롯데는 박세웅입니다. 예. 그러니까 롯데 쪽에서 지금 투수가 박세웅이 나온다는 거. 근데 반면 키움은 이종민 선수. 그러니까 키움은 어떻게 보면은 리빌딩 모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도 꼴찌는 못하지 이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기아는 양현종이 나옵니다. 일단 기아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게 희망 고문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하한 대까지 해봐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요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야구 얘기를 하나 살짝 넣어놓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오늘 11일 경기가 두산이 이기고 기아가 이긴다. 만약 이렇게 간다면 그죠? 이러면은 이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남은 경기가 두산이 더 많기 때문에 기아는 일단 최대한 이겨놓고 두산이 최대한 지기를 바라는 이제 이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앞부분에다가 조금 살짝 넣어주는 게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패디는 정말 20승도 쉽지 않은데 20승에다가 200탈삼진 이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더라. 아무튼 방어율이 있죠 또. 예,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은 확실하게 예약해 놓은 상태다. 근데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원래대로라면은 패디는 사실상 여기서 등판을 접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을 야구 데뷔를 들어가야 하나. 그러나 아직도 NC하고 두산하고 쓱은 확실한 3, 4, 5위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경기쯤에 패디가 한번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 그렇다면 NC가 3위를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예. 만약에 3위가 확실치 않은데 어설프게 패디를 내버렸다. 그러면 와카전에서 아차하면 패디를 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인권 감독은 아마 머리가 좀 터지지 않을까. 와, 이거 환장하겠네, 죽겠네,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NC가 이제 오늘은 경기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NC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지금 NC 같은 경우는 남은 경기가 NC가 지금 5경기가 남았습니다. 이제 5경기가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기아가 5경기가 남았습니다. 만약에 기아가 이 5경기에서 전승을 하면 74승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NC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제 두산하고 쓱이 있는데 쓱이 4경기가 남았습니다.
만약에 쓰기 전승을 하게 되면 77승이에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NC도 일단 산술적으로 봤을 땐 왜 이게 뭔 얘기냐? 3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3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두산이 전승을 하게 되면은 78승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쓱은 77승, NC가 78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제가 NC 강인권 감독 입장이라면 두산이 다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NC도 다 이겨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순위로 보면은 쓱이 3위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3위를 유지하기가 가장 안 쉬운 팀 중에 하나가 또 쓱이 될 수도 있죠. 왜? 남은 경기 수가 제일 적으니까. 쓱은 다 이겨도 77승이거든요. 예, 그래서 78승이냐? 그러니까 78승이 될 수 있는 팀이 두 팀이 있고 다 이겨도 77승인 팀이 한 팀이 있고 근데 기아는 다 이기면 74승이고 예, 이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남은 경기 수가 많은 두산이 3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차하면은 가을 야구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요거는 염두에 두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야구, 이 얘기를 또 하나 해야겠군요. 그죠? 예, 이강철 감독이 이제 재계약을 아예 미리 해버렸습니다. 예. 뭐 이거는 미리 하신다니까 좋은 일이긴 하죠. 근데, 두 가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 하나는 뭐 이랬다가 재계약한다고 해놓고서는 뭐 어느 팀 구단주처럼 뭐, 나 사실은 이 감독 마음에 안 들어. 예, 인천 쪽이죠. 예, 이런 일은 없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재계약이 되자마자 뭐 LG를 무찌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전 이거는 제목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서 만약에 LG 못 무찌르면 재계약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재계약이면 재계약이고 아니면은 뭐 코리안 시리즈 끝난 다음에 재계약을 발표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괜히 설레발 치는 거다 좀. 예. 그냥 재계약한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재계약 사유가 충분히 있죠. 만약에 이번에 준우승을 한다고 칩시다. 시즌 초반 KT한테 꼴등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비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만으로도 제가 볼 땐 재계약 사유가 충분한데 꼭 여기 앞에다가 뭐 LG를 무찌르면 LG를 물리치면 이런 쓸데가리 없는 소리는 왜 다는 건지. 물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해주겠다라는 건 알겠으나 적당히 해라 이 새끼들아. 예,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아시안게임 야구 얘기 그리고 나머지 아시안게임 결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미리 한 자락 깔아놓고 이제 2부 녹음을 2부의 2부 2-2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치아라 TV입니다. 예, 자, 일단 2-2부입니다. 아시안게임 얘기를 쭉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야구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죠? 야구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연히 좀 전반적인 종목. 그러나 이제 저희 더치아라 TV의 취지를 살리자면, 야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기 종목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기초 종목을 얘기하고, 예,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선 야구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일단 야구 쪽에 좀 희망이 있는 게 뭐가 있냐. 파리올림픽에는 야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2028년이 LA고요. 지금 2032년이 호주 브리즈번인데 최소한 2028년 LA 올림픽에선 100% 야구가 다시 부활을 하겠죠. 예, 그죠? 근데 조금 좀 황당한 게 이제 이 올림픽 종목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으면 빠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LA 올림픽에서는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 역도하고 근대 5종 복싱이 들어간대요. 자, 복싱은 뭐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 헝그리 정신이 옛날보단 많이 없으니까 왜 복싱하면은 맨날 배고파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대 5종하고 역도가 빠진다? 글쎄요, 그거는 조금 좀 이제 대신에 여기에 이제 크리켓하고 이제 뭐 스쿼시하고 라크로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애들은 정말 이 야구 내지는 야구 연관된 종목들을 많이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야빠인 저라든가 우리 야구 팬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한데, 근데 근대 5종하고 역도가 빠지는 건 이 진짜 올림픽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정말 전통적인 종목들인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안 좋냐? 그럼 보나마나
호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주도 요즘 야구를 열심히 하니까. 근데 2036년 올림픽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문정부 때는 이제 남북 공동 개최. 근데 이제 지금 경정부일 경우는 아마 서울 부산 공동 개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근데 글쎄요. 만약에 2036년 올림픽이 계속 야구 친화적인 국가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러면 또 빠져요. 이 말이 안 되죠. 근대오종하고 역도를 뺀다? 글쎄 물론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LA 올림픽은 뭐 5년이나 남아 있는 거니까. 근데 종목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미리 몇 년 전에 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건 조금 황당하다. 예. 솔직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만 잘 되면 그건 스포츠가 아니죠. 그죠? 예, 그렇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요거는 좀 봐야 되겠죠. 예.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금메달 따던 그 순간 참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도 심했고 또 약간의 행운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선 이 장면부터 들어보시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게 이제 병살 성공한 직후죠. 이때 문봉영이 사고 쳤어요. 그죠? 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고우석이 막 끌어안고 막 뭐 서로 엉켜안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문봉에 사고 쳤다는 게 뭐냐? 본인이 마지막으로 받은 공이 승리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승리공은 심판을 주던가 아니면은 자기 팀 코치한테 줘야 되는데 문봉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글러브 냅다 집어던지고 예 주심이 안 줘서 줬으면 좆될 뻔했죠. 예, 근데 이 주심이 막판에 그 고우석 스트라이크 판정 아주 잣같이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방법은 뭐다? 그 베이징 때도 마지막 병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치게 약을 올려야죠. 그래서 제가 고우석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게 아니 도대체 그 패스트볼 왜 그걸 자꾸 자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다 싶어. 그러면 너 슬라이더 그렇게 좋아하면 제발 좀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써라. 네가 스위퍼를 던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아니면 가장 약 올리기 좋은 공. 그러니까 방망이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남는 건 커터죠. 예. 커터는 참 그 참기 힘든 공이니까요. 근데 오다가 갑자기 훅 꺾인다. 만약에 예. 이렇게 된다면 네. 뭐 아마 고우석이 이렇게 마음고생은 좀 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 지금 제가 왜 잠시 주춤했냐면은 또 이제 우리 걱정 많은 김튼튼 씨가 전주 사는 양반이 뭘 강서구 사전 투표 이렇게 걱정하나. 예. 이거는 평일날하는 선거기 때문에 8시까지 투표합니다. 8시까지. 그러면 8시에 도착한 사람들까지도 투표가 집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투표한 가는 건 9시 반이나 10시예요. 예. 벌써부터 이렇게 난리야. 아유.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벌써 물타기 하고 있죠. 야, 몇 프로로 이기냐가 중요하다. 무슨 개촉 같은 소리 하고 지는 0.73%로 이긴 주제. 일단 이기면 장땡인 겁니다. 물론 바램들이 뭔지는 아세요. 뭐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맞죠? 그거 맞는데 투표라는 게 내 의도대로 무조건 됩니까? 예. 그 유튜브 스피커들 뭐 저도 스피커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이제 거의 뭐 그냥 동네 앰프 수준이고요. 좀 대형 스피커들 중에 뭐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야, 좀 제발 니들 바램을 너무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마라. 한 표라도 이기면 그건 의미 있는 거요. 뭐 수박들이 흔들 거다. 걔들은 어차피 안 돼요. 예. 갑자기 속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아시안 게임 하다 말고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지금 투표율이 낮다 뭐 이러는데 퇴근 시간 8시까지 도착한 사람들 투표 다 받아줍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고우석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오자면 저는 솔직히 이 고민은 있어요. 만약에 저라면 고우석이랑 강백호를 계속 국가대표로 써야 될 것인가. 특히 그 중에서 한 명을 또 앞서가자면 강백호는 과연 쓰임새가 맞는 것인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의 스윙 궤적 갖고는 국가대표에서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여전히 소잡고 이렇게 좀
한 손을 놓으면서 퍼져나가는 스윙이 나와요. 이게 과연 국제 무대에서, 특히 국제 무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전인데다가 어쩌면 한 번밖에 안 만나고 이렇게 대만처럼 리턴 매치를 한다고 해도 두 번 만나는 정도의 대결에서 저 스윙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크보 리그에 최적화된 스윙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크보에 지금 먹히는 스윙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스윙이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러면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강백회는 이따가도 또 할 기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 놓고도 모두 다 나에게 욕을 해라. 너 진짜 반성한 거 맞냐? 저 아직도 말로는 뭐 제가 공황장애를 알았어요, 힘들어요, 막 징징 짜긴 하는데 그 이상한 소영웅주의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그 마인드부터 다스려라, 제발. 응? 모두가 다 나한테 욕해라. 이거 되게 멋진 말 같죠? 아닙니다. 이거 중2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나한테 욕했던 사람들, 그래 나한테 욕해. 다 씨발 다 나한테 욕하란 말이야. 왜 그렇게밖에 안 들리죠? 입 좀 닫으라고, 입 좀. 당신은 말을 그렇게, 우리 강백호 씨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봐야 이렇게 덕보는 캐릭터는 절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조금 더 들어보실게요. 자, 뭐 순간이죠, 그죠? 예, 또 1, 2루 될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망했나 그랬는데,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문보경은 아직도 흥분이 안 가라앉았어요. 이제 팬들은, 특히 이제 그 한화 팬님들이야 당연히 문동주 너무 좋아하실 거고, 사실 대만의 린위민이나 문동주나 두 번을 던진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문동주가 참 멘탈이 대단한 거죠. 확실히 이제 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근데 우리나라 팬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비교적 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팬들하고 인사하고 자기들끼리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동주와 강백호의 인터뷰 타임이에요. 근데 강백호는 이때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탈이 많이 약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목소리는 문동주고, 이게 강백호죠? 자, 이제 시상식으로 넘어갑니다. 대만의 16번 선수랑 강백호는 이미 친분이 좀 있었다라고 뭐 알려져 있었죠? 자, 이제 1위 대한민국. 밖에 나가서 애국가를 들으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 기분 째지죠. 영광스럽기도 하고 병역 혜택도 받고.
그러면 FA 빨리 딸 수 있으니까 그만큼 돈방석에도 빨리 올라앉을 수 있고. 자, 이제 마운드 중심으로 마지막 한 장 찍어야죠 또. 예. 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한 6분 50초짜리라 제가 중간에 점핑하고, 근데 이제 그 뭐야, 우리 김튼수 씨 특기예요. 꼭 이제 녹음하고 있으면 중간에 갑자기,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본의 아니게 이제 재보궐선거 소식도 조금 알려드렸고, 예, 뭐 질 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뭐 생쇼들 하고 있죠. 뭐 국정원을 돌려서 뭐 해봤더니 뭐 이상하더라. 그 사전 투표 이제 부정하려 그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참 정상인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은 박근혜보다도 더 도라이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는 좀 해 보면서, 예. 아무래도 이제 걱정은 되겠죠. 이제 오늘이 투표일이니까, 그죠? 예,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럼 야구 얘기를 이제 어제도 잠시는 알려드렸습니다만은 10월 2일 날이 LG 트윈스 팬의 입장에서는 야, 매직 넘버 1 남았다. 근데 저녁 때 야구를 보던 우리나라 야구파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았던 날입니다. 그죠?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한 개도. 강백호는 계속 소잡고 앉아있지. 근데 뭐 강백호만 욕할 게 아니었어요. 그날은. 그죠? 예, 뭐 진짜 빠따들도 그 린니민한테 철저하게 말려갖고, 그 린니민이가 아무리 뭐 했어도 조기 강판을 시키냐 못 시키냐, 이게 관건이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결승전에서도 린니민이 이제 중간에 날씨 변수 및 폭투, 예, 이게 없었으면은 또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예, 그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자면, 야, 이거 굉장히 어렵겠구나. 왜? 이제 슈퍼라운드를 일본, 중국이랑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일본도 쉽지 않은 판에 야, 이게 어떻게 되려나 이랬는데 여기서 이변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중국한테 져요. 예. 일본이 물론 에이스가, 그러니까 지난번 WBC나 이럴 때처럼 에이스가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은 야구에서만큼은 워낙 진심이고 저변이 두터운 팀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는 사회인 야구 일진이지만 옛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실업야구 올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만만한 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1대0으로 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또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냐. 중국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투수 쪽 수준은 꽤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 야구 하면은 그냥 정말 어설프기 그지 없었는데 이건 아니더라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저는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야, 중국 그거 뭐 하려고 축구에다가 헛돈 쓰냐, 차라리 야구가 빠르겠다, 이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슈퍼라운드 순서하고 시간대가 다 바뀝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중국하고 일본하고 할 줄 알았는데, 예, 근데 먼저 일본이랑 하게 되고 그 뒤에 중국이랑 하게 됐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좀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걸 일본이 그냥 중국을 이겨버리고 중국 먼저 하고 일본한테 뒤에 했다 이랬으면 이거 몰라요 또. 예, 그런데 아싸리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좋아, 그러면 일본하고 먼저 해? 일본을 어쨌든 이기고 나니까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던 거죠. 그래서 중국을 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사실 대만하고 중국도 이게 만만한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만도 도움을 하나 받은 게 갑자기 비가 오면서 강호 콜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상 중국한테 제일 크게 이긴 거는 우리 팀이었다. 이게 뭔 얘기냐? 타순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강백호 4번에서 내리고 나니까 타순이 좀 풀렸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백호는 지금 멘탈 그리고 타격 메커니즘 싹 다 다듬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유독 강백호한테 냉정하고 좀 가혹하냐. 걔 처음에 이정우보다 낫다고 했던 애였어요. 제가 어떻게 돼 있죠? 그런 건 강백호 탓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비슷한 평가를 듣는, 그러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뭐냐. 이정호가 있고 강백호가 있고 노시환이 있고 한동희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예. 둘은 잘 나가고 둘은 여전히 헤매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어떤 선수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할 때는 뭐 제가 그 선수한테 사적으로 뭐 빚진 게 있습니까? 뭐 원한진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너 옛날에는 굉장히 유망하고 잘한다는 녀석이 왜 이렇게 됐냐? 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매몰차게 얘기하자면, 그래, 군 혜택 받았으니까 다시 네가 국대로 돌아올 준비가 될 때까진 좀 국대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민폐예요, 이렇게 되면은. 팀의 민폐죠. 그리고 이런 다음에 이제 오히려 중국한테 굉장히 큰 점수 차로 이겼을 때, 예, 여기서부터는 이거 좀 풀리나 보다.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 이 대만의 린위미는 당분간 계속 우리가 분석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 예. 두 번째 던졌는데도 날씨하고 폭투 아니었으면 또 말릴 뻔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했던 게 이제 문동주가 더 잘 던졌던 거죠. 예. 이거는 상당히 좀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문동주, 그리고 박영현이, 최지민, 요 셋은 확실한 이제 국제 무대에, 특히 이 중에서도 귀한 선수는 최지민이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좌완 선발이 없었고 난리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곽빈과 이의리. 그죠? 곽빈은 결국 한 경기도 못 던졌어요. 그거는 뭐 곽빈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러나 이 곽빈을 쉴드 친다고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게, 이게 더 문제였죠. 뭐 공익 판정을 받고 장기 대기하고 있으면 면제된다? 세상에 그런 배합법이 어딨냐? 야, 쉴드를 쳐도 네 선수 욕 안 먹게 쉴드를 쳐야지, 멍청한 놈아. 뭐 한계에 올라왔다고 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다가, 그랬다 이제 반응이 안 좋으니까, 뭐 님들이 반박하시는 건 님들 말이 맞습니다. 그럼 그건 뭐 하려고 올려? 네 한동훈이야? 뭐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저는 아닙니다. 이겁니까 지금? 정신이죠. 예. 아니 무슨 장기 대기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면제된다. 그럼 대한민국 남자가 그렇게 하죠. 요즘요, 갑자기 인구 절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체중으로 면제가 되거나 공익 나야 될 친구들도 지금 현역으로 막 끌려가고 있어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쉴드 칠 거면 제대로 쳐. 아니면은 그건 지능적 안티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 예. 그러나 어쨌든 병역법이 또 다시 바뀌면서 삭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종목의 경우에는 무조건 최소 시간을 뛰어라,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팀에 있으면 면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로 끝난 거고. 그럼 반면 이일이는 빡치죠. 예. 여기서 그럼 이제 한 명이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구창모, 이일이, 곽빈인데, 구창모는 어떻게든 가려고 했다가 직전에 결국 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수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수술했으면 됐죠. 예. 개인한테나 팀한테나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구창모는 참, 제가 봤을 때는 괜히 수술 안 할 수 있어, 수술 안 하고 군대 면제받고 할 수 있어, 장고 끝에 악수 둔 거예요. 반면 이일이는, 저는 류중일 감독이 되게 얄밉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따위 인터뷰는 뭐 하려 하죠? 뭐 이일이가 안 와서 그건 좀 속상했습니다. 말 안 해도 속상해요. 뭐 약 올리나? 기아하고 이번 아시안 게임은 정말 잊고 싶은 대회일 겁니다. 물론 최지민은 기쁘겠죠. 근데 최원준 갔다가 점점 몸이 안 좋아져갖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시즌 아웃이래. 예.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한테는 특히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이 조닥과 류초졸의 이해할 수 없는 아시안 게임 직전 2일이 탈락. 근데 사실 이게 왜 많이 묻혔냐? 대신 온 윤동이가 날아다녔거든요. 예. 그런데 곽빈은 한 경기도 안 뛰고 면제를 받네? 자, 그런데 류중일은 아마 1위를 못 때렸고 미안하고. 자, 이게 류중일 감독 깐에는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 말리는 신우이 같은 멘트죠. 뭐 언니도 힘든 건 알겠는데 좀 그렇다, 이거밖에 더 됩니까? 쓸데가리 없는 말을 했다. 강백호가 나를 욕해라, 이거랑 거의 비슷한 급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안 게임 야구팀에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거. 이제 앞으로는 병역 갖고 누가 뭘 안 그럽니다. 이제 그냥 저는 왜 반반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반은 고창급 최정예로, 반은 신예급으로.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24세 정했고 누가 그거 정했죠? 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럼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선수 선발하는 건 지금처럼 하는 건 전 괜찮다고 봐요. 각 팀별로 요번에 19명인가가 병역 혜택을 받았는데 비교적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시즌 중단할 필요 없이 왜 제가 고참이나 최정예를 말하는 이유 뭔지 아실 거예요. 특히 포수. 김영준 수고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김영준은 그냥 공 받으러 간 거밖에는 안 돼요. 뭐 이제 그래도 막판에 2루타 하나 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얻어 걸린 거죠. 예. 애따 모르겠다 스윙했는데 하나 걸린 거죠. 공격력이 너무 부실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정말 베테랑이 꼭 필요한 포지션에는 꼭 데려가라. 누가 뭐라 했냐. 괜히 자기들끼리 특히 그 이제 요번 국정감사 때도 허프라 총재가 또 이제 출두를 한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처음엔 뭐야 또 이랬는데 지난번에 그 손혜원 김수민처럼 정말 야구에 대해서 일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번 얘기한다. 야 박펠레 너는 그때 그 청문회 때는 너는 정말 개새끼야. 아무것도 모르는 손혜원 누나 뒤에서 꼬드겨 갖고 병역비리 채용비리처럼 연결한 그 배우 너잖아. 그래서 야구판은 다 썩었다고. 야구판이 썩은 게 그걸로 썩은 거냐? 다른 거면 모르겠지만 전혀 엉뚱한 데에서 엉뚱한 장님 문고리 잡기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의 혐오를 가지게 한데 꽤 일조한 사람이에요. 박동희는. 전 그래서 그 친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저보다 한 살 어리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비겁한 거. 그리고 나서 상황 안 좋아지니까 그때 최동원 카드를 꺼내요. 나 최동원 관련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야 장난하지 마 이 새끼야. 응? 니네 조직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니네 같은 그 멤버들이 댓글 조작하다 걸린 거 왜 그런 거는 사고 안 해? 응? 참 이중적인 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요번에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FA 제도가 좀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 뭐 아니면은 AI 심판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떠냐.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도 보니까 이상원 의원하고 유정주 의원인데 이 두 분은 나름 특히 이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얼굴은 할배인데 굉장히 게임 쪽 전문가 의원이죠. 그리고 유정주 의원은 문화하고 만화 쪽. 특히 이제 또 저희 동네에 또 예비 후보로 지금 출마한 상태이기도 해요. 부천 오정에. 그러니까 부천 정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손혜원이나 옛날 그 안철수당 김수민 같이 김수민 또 히트였죠. 사람 두 개 딱 붙여놓고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요거는 김선빈이고 요건 누구고요. 아유 정말 지랄 쌈 싸먹고 자빠졌네 진짜.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해서 APBC가 11월에 그건 좀 모르겠고요. 그거는 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프리미어십이 WBC 그리고 LA 올림픽 요거는 정말 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야구 이모 저모는 여기서 한번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잠깐 끊었다가 이제 2-3부 아시안 게임 전반에 걸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시 후 3부 2-3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제 2부작으로 만든 것 중에 2-3부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얘기 겸 이제 뭐 각종 결선이 되겠는데 그래도 결선이라고 하면 이제 좋은 거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어쨌든 사실상 마지막 날 특히 이제 야구, 축구, 뭐 이제 배드민턴 이런 거 그래도 어떻게 싸그리 다 금메달로 금으로 끝을 냈다. 이런 건 되게 기분 좋은 거죠. 그죠? 특히 축구 한일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의 우리 가운데 쪽 물결랑 서영교 최고위원 또 이제 오버하신 거죠. 야구도 한일전 금메달, 축구도 한일전 금메달. 야구는 한국 대만전이었어요. 우리 영교 누님. 흥이 많으셔갖고 가끔씩 꼭 오바를 하십니다. 그래갖고 또 한번 쌍욕 먹고. 민주당은 티끌만큼만 실수해도 쌍욕 먹는다고 이 아줌마야.
그런 거 좀 봐가면 보좌관한테 시켜요. 어떻게 야구가 한일전이요. 야구 한일전은 그 며칠 전에 했지. 아이고 참 그랬고 배드민턴의 안서영. 대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말 야구를 빼놓고는 정말 제일 대단하다고 봤던 게 배드민턴의 안서영. 근데 진 선수가 또 세계 랭킹 2위고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근데 세계 1, 2위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 특히 안세영 같은 경우는 다치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건 되게 놀라웠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놀랐던 것 수영이죠, 수영. 예. 예. 특히 남자 수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 남자 선수들은 거의 세계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중국, 일본을 이긴다. 그러니까 단숨에 메달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통의 수영 강국이 이제 미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또 호주가 수영을 좀 잘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중국, 일본이거든요. 근데 여기와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야 뭐 박태환의 후계자라고 황선우라고 있대. 웬걸? 남자 선수들이 다 잘해. 예. 그래서 수영은 도대체 이게 뭔가. 예. 정말 최대 성과를 낸 종목이다. 예,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특히 가장 빨리 있는 게 이제 파리올림픽이죠. 파리올림픽에서는 정말, 예, 한 금메달 한 2억 개 정도에다가 뭐 이렇게 은메달, 동메달 좀 섞어갖고 한 대여섯 개? 예, 요 정도는 한번 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올림픽의 가장 기초 종목이 뭘까요? 땅에서는 육상이고 바다에서는 물에서는 수영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이쪽은 버리고 그 외에 구기 종목 내지는 투기 종목, 투기라는 건 이제 싸우는 거죠. 이런 쪽에다가 메달을 주려고 했던 게 분명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렇다 치는데, 지금 이제 큰일 난 게 농구랑 배구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건 지금 이제 배구죠. 남녀 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독들이 동반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도원 감독 같은 경우는 남자부 계약 기간이 어차피 아시안 게임까지였습니다. 근데 여자는 세자르 감독을 데리고 왔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도 보면은 지금 중국, 일본, 그리고 다크호스가 뭐 태국도 배구 잘해요. 여자 배구. 근데 이제는 뭐 그냥 뭐 북한한테도 절절매고 베트남한테도 밀리고 이러니까 이것은 김연경의 공백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남자 배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예, 남자 배구는 지금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어떤 네티즌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야, 아시안 게임 본격 개막도 하기 전에 예선 탈락을 확정 지은 남자 배구 너란 놈 참 대단한 놈. 예. 그러다가 이제 야 이렇게 났는데 막판이라도 해봐. 그 7등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4강권에도 못 올라가 본 게 이게 남자 배구 같은 경우 사상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배구 물론 인기 많아야죠. 근데 인기가 많아지는 것만큼의 비례한 어떤 그 국제 무대의 경쟁력도 같이 올라갔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여자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김연경 선수 하나만의 공백이 이렇게 컸던가, 이거 진지하게 한번 되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부담 주는 것 같긴 합니다만 김연경의 후계자들, 뭐 흔히 말하는 뭐 이소영, 강소희, 뭐 박정아, 이런 선수는 뭔가 이런 생각도 안 해볼 수 없는 거고요. 그죠? 그렇고 농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자 농구가 조금 낫고 남자는 정말 욕먹어도 싸고. 예. 근데 겨울 스포츠를 중계를 이제 하는 거 보면 여자 농구가 중계가 가장 외진 시간에, 그리고 가장 그게 낮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희 부천에도 이제 여자 농구팀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은행 농구팀이라고 있는데 부천 여자 농구팀을 좀 응원하러 가야 되나. 잘하는 종목은 응원해 줘야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마저도. 그러니까 작살난 농구 배구 중에서는 그래도 여자 농구가 가장 선전했다. 그나마. 예. 요렇게 좀 평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 아시안 게임 그래서 비교적 잘 끝났어요. 마무리도 잘했고. 야, 이기흥, 너 이씨
아주 처세의 달인이에요. 그죠?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살아남아, 문 정부 때도 살아남아, 윤석열 정부 때도 살아남아. 근데 코드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뭐? 앞으로 국제대회 할 때마다 해병대 캠프부터 입소하겠다고? 너 나가. 응? 너 나가라고. 어? 여보 아시안게임 할 때 장재근이 선수촌장입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냥 아저씨 그냥 쫄쫄이 입고 그 무슨 뭐 에어로빅 용품이나 파세요. 예? 뭘 씹어 선수촌에 뭐 인터넷을 끊고 이지랄하더니 이제 체육회장이라는 사람은 해병대 캠프를 보내겠대. 뭐 하냐? 어? 야 그러면 대통령이나 좀 해병대 캠프 보내라. 어? 좀 적당히 하세요. 진짜 헐어 똥꼬 헌다고. 병신아. 아유 정말. 어떤 놈은 인터넷 끊겠다고 그러질 않나. 어떤 놈은 뭐 해병대 캠프를 보내라. 지금 나라가 몇 년 뒤로 후퇴하는 겁니까 지금? 예? 극기훈련 간다고 해병대 캠프 갔던 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예요. 30년도 전에 얘기라고. 정신 좀 차려 이 병신들아. 체육계의 수장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과 얼마나 넓은 국제 경험과 행정력으로 뭘 하진 못할 망정. 아 이렇게 해야지 이 정부가 좋아하겠지. 야야 무조건 빡세게. 야 무조건 합숙시켜. 무조건 뭐 하지 말라 그래. 병신짓 좀 그만해라. 응? 야 그러다 만약에 또 민주정부 들어오면 예 뭐 남북으로 예. 그러기만 해봐 아주. 이기웅 이번을 끝으로 손주나 보쇼. 당신 같은 사람이 제일 역 같은 사람이야. 소신도 없고 일로 누우라 그러면 일로 눕고 절로 누우라 그러면 절로 눕고 밑에 놈들만 힘들어져. 알겠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자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얘기는 안 할 수는 없고 테니스에 권순우 선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테니스 잘하는 선수죠. 그런데 더 유명했던 건 8살인가 9살 연상인 옛날 원더걸스 출신의 유빈을 사귀면서 사실은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얼마 전에 결별했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참 공교롭죠. 그죠? 왜 공교롭냐? 태국 선수가 사실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냐? 약간 좀 겐세이를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경기 중에 자꾸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하고 이게 야구로 치면 그 공 던질래야 그러면은 잠깐 나 타석 잠깐 나갈게 들어올게 리듬 끊는 거예요. 또 타자가 칠라 그러면 투수가 갑자기 발 풀거나 막 견제고 막 던지거나. 그래서 테니스에서는 이게 상당히 비매너스러운 행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비매너스럽긴 하더라도 막 라켓을 부시고 막 악수를 거부하고 이건 더 비매너였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비매너를 한 건 맞는데 권순우 쪽이 훨씬 더 좀 더 비매너였죠 사실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시안 게임 끝나고 오자마자 유빈이 결별을 선언했다고 해요. 근데 사귄 지 뭐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짧게 헤어지는 경우는 저는 그냥 대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약간 좀 홍보성 기획연애. 물론 사람 마음을 또 기획이다 홍보성이다라고 말하는 거 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 금사빠도 있고 금세 사랑이 깨지는 금사깨도 있으니까 뭐 금사빠 있다고 금사깨 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그 결별의 시점은 참 공교롭다. 왜 권순우가 버럭버럭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죠. 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야 아까 한 개에다가 곽빈 감싼 놈 뭐 미루면 무조건 면제라고? 야 미루다 못 미루니까 군대 가야 되는 거요. 아이고 정말 알겠냐? 구창모 수술 받고 군대 가겠지.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러라는 거였던 거예요. 예. 물론 이러면 씨 수술 받고 군대 간다고? 그러겠지만 차라리 그게 낫죠. 예. 이게 뭐예요? 뭐 주사를 맞았네, 뭐 했네, 뭐 금방 합류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 본의 아니게 사기꾼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으니까는 권순우가 또 그리고 이제 실력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고요. 예. 대주는만 좀 받쳐주고 컨디션 따라줬으면 충분히 금메달 딸 수 있는 친구였는데 결국 엔딩은 이렇게 나름 너무 좀 씁쓸하다. 예. 그래서 이 우프다. 예.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물론 저희 방송이 이제 KBO 야구가 메인인 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적인 스포츠 행사라든가 또 국가적인 야구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또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또 제가 목금토 요 3일이 또 이제 지옥의 3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일요일 하루 쉬고 다음 주 월화수목 요게 또 지옥의 나흘간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분량이 많더라도 세 개 다 때려 넣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맨 앞에 야구 얘기 잠깐 크보 얘기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시안 게임 야구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전반에 걸친 이야기. 요렇게로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포츠는 제발 좀 스포츠로만 봐주세요. 거기에 코드 맞추려고 하지 마. 이기흥, 장재근 같은 아유 정말 어쩔 때 보면 김은국만도 못해. 김은국은 일관성이라도 있죠. 예.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알았어? 제일 짜증나 아주.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치아라 TV의 박진행이었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요거 녹음 마치면 전 좀 이따가 이제 애들 가르치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비교적 수업이 좀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업 갔다 와서 편집을 해갖고 예, 이따가 밤에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맨 앞에다가 크보 야구 얘기 넣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만약에 오늘 두산이 이기고 기아가 이긴다면은 이 대결은 끝까지 가는 대결이 될 겁니다. 누가 3, 4, 5위를 할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보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그리고 강서구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진짜 끝.